오래전부터 세계 여성날 기념하여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함께 활동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심의 공원들을 비롯한 소공원, 기차역, 지하철역, 광장 및 산책길에서 여성들에게 꽃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사할린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앞두고 우리 함께 본부 자원봉사자들이 의료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700송이의 꽃을 선사했습니다. 여성의 날에는 봄꽃으로 찔리를 많이 드립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사할린에 들어오는 여성들만 아니라 공항 직원, 배웅하는 사람들에게도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행사는 우리 함께 활동 참가자들, 의료자원봉사자, 자원봉사연합회, 사할린주 청년사업촌이 주최했습니다.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으면서 유즈노 사할린스크 체업센터에서 38 여성절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네요. 교육이나 보건, 문화,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활동한 여성들에게 주정부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사할린 동포로는 돌린스크 어린이 장애인 기숙학교에 김율리아 농아교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많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2011년에 사할린주 교사 경연에서 최우수 교사로 선정이 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행사를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아주 로맨틱한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할린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성의 날 축하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쉬는 날 이게 뭐야. 늦잠도 못 자고. 아니 이걸 다 언제 심으라고. 혼자서 뭘 그렇게 궁시렁거려요. 당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자 많이 심었어요? 지금 열심히 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여태 놀다가 내가 오니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날 뭘로 보고. 근데 지금 뭘로 심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로 감자를 심으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걸 언제 다 심으려고. 그럼 뭘로 심어? 설마 손으로? 내가 그것 줬잖아요. 그것? 네.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나뭇가지가 뭐예요, 나뭇가지가. 집에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내 딴엔 고민하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 건데. 아이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었지? 하여튼 당신 덜렁대는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이제 이것도 있으니 빨리 심을 수 있죠? 나 혼자 심으라고요? 이 많은 걸? 난 김 매야 돼요. 김은 나중에 매도 되잖아요. 안 돼요. 감자 심기 싫어요? 심기 싫다기보단. 그럼 내가 감자 심을 테니까 당신이 저 밭에 있는 김 다 멜래요? 저 많은 걸 다요? 아니, 내가 감자 심을 테니까 당신이 김 매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감자 심으니까 잘 되네. 남편이 이걸 못 찾아서 나뭇가지로 감자를 심고 있었군요. 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걸로 심으면 쉽게 심었을 텐데요. 이것은 논이나 밭에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심을 때 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호맹이, 호메이, 호무, 험에, 희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쇠날의 앞은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데 한쪽 끝은 목이 휘어져 꼬부라져 있고요. 끝에는 나무 토막을 박아서 손잡이로 사용합니다. 이것의 용도는 매우 다양한데요. 잡초 뽑기는 물론이고 씨앗 심기, 옮겨 심기, 흙 파서 뒤집기 같은 어지간한 농사일은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농촌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이것은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캘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쇠로 만든 이것은 끝이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휘어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호미, 2번 효자손, 3번 쟁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농촌에서는 이것이 필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시에서도 화단을 가꾸거나 할 때 이것을 쓰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텃밭을 가꿀 때 이것이 아주 유용하고요. 또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김을 매거나 화초를 심을 때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것이 수출 효자 상품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국이나 유럽의 정원사들 사이에서 이것은 이미 필수품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쇼핑몰에서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뿐더러 한글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있다. 잡초 제거에 아주 적합하고 효과가 좋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손삽만 쓰던 외국인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것 많이 사용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것에 얽힌 재미있는 추억도 행복우체 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제 이주 이후에 고려인 극장이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조선극장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됐었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조선극장이 이제 고려인 극장과 합해지거나 아니면 일부 사할린으로 떠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두 극장이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예. 무대에 올려진 연극은 비슷한 작품들도 아니면 같은 작품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대부분이 같은 작품을 서로 그 연극 대본을 공유하면서 네. 공유하면서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무대에 올리고 또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극장은 뭐랄까요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멋지게 좀 더 새롭게 가감을 해서 무대에 올리고 어떤 선의의 경쟁도 많이 일어났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은 무대에 그 올렸던 연극의 그 제목들이 그 대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마 우즈베키스탄 고려극장도 거의 그것을 같이 올렸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증언이나 회고록을 봐도 그렇고요. 물론 그 실정에 맞게 자기들만 따로 올린 연극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공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두 극장에서 교환할 수 없는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이 그렇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 다른 나라고 네. 또 산업 기반도 다르고 문화도 강제이주 돼가지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은 유목국가면서 우리 고려인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기는 했지만은 고려인들의 그 문화기관이나 인텔리 기관들은 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기 때문에 그런 그 방향을 보여주는 연극이 더 많았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고려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주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생활을 반영하는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 국장들이 전혀 이제 공유할 수 없는 네네. 자신들만의 독특한 독자성을 가진 그런 연극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연극들이 있었죠. 네. 어떤 작품들인가요? 그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고려극장 같은 경우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많진 않은데 이것도 김혜운 작가가 남긴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김혜운 작가가 1948년에 생활이라는 이 곡을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무대에 올렸는데 그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데서는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 벌어지는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리적으로도 그곳의 지리적인 배경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극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카자흐스탄으로 가져가면 전혀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을 보면은 카자흐스탄 지역을 조금 비하하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당연히 카자흐스탄 무대에서는 올릴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직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고등극장에서만 무대에 올렸으리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요. 네네. 아무래도 삶의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보면은 그 내용이 다른 곳의 고려인들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집단 농장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실패해가지고 인생의 굉장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서 숨어 살려고 하는 게 카자흐스탄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의 생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전혀 이렇게 에게는 의미도 없고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생활이란 작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에만 무대에 올랐지요. 네. 이 김혜운의 희곡 생활이란 작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제 공연이 됐습니까? 이것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은 말 그대로 뭐랄까요, 극장의 역사에 대한 당시의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쓴 희곡 원곡 끝부분에 1948년 7월 며칠이더라 이때 제등사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미 한 번 썼고 그것을 다시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947, 8년에는 이게 무대에 올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제가 그 말씀 드린 김에 이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은 말 그대로 농업국가고 고려인들이 가서 농업 생산량을 현저하게 높여서 국가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농업 고로즈 집단 네. 농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풍경화처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참 탁월한 것은 일반 보통 작품들에는 뭐랄까요? 일단 이 거시적인 외부의 어떤 생활의 변화 이런 부분만을 다른데 김혜운의 이 생활에는 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꼬로즈의 어떤 변화 과정이나 또는 거기에서 이 농사짓는 과정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사건들도 벌어지면서 거기에 주인공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 심리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참 거기에 생활인들의 외면과 내면을 다루는 참 탁월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생활이란 연극이 당시에 소련 정부 이 당에서 기획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까요? 네, 이것도 기획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소련이라는 국가는 뭐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네. 거기도 5년마다 그 5년 후에 그 성장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걸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고려인 집단 농장도 매해 이렇게 목표랑 달성량을 이렇게 정해주고 그걸 이렇게 그 집단 농장 구성원들은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 또 문화예술을 동원했는데 이 김혜원의 생활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은 소련 지도부 또는 극장의 지도부가 소련 지도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아마 지시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고려인들을 독려할 수 있는 희곡 작품을 네. 쓸 것을 아마 김혜원 작가에게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김혜원 작가는 그것을 이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희곡 작품을 썼고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고려인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격려를 해주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단순히 독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우리 고려인들은 보상책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고려인들이 노동 영웅도 받을 수가 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도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 고려인들이 위상도 높아졌고 노력 영웅도 더 많이 나왔고 네. 그랬죠. 네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에서 공연이 됐었던 극작가 김혜운의 생활, 이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복수와 황금심이 불러주는 장한몽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